할머니의 손은 늘 따뜻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거칠고도 포근했던 온기. 하지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은 야속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례식장 향나무 향이 코끝을 찌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는 생전에 내게 늘 말씀하셨다. 민우야, 성수동에 있는 작은 건물은 내 몫이다. 네가 자립할 때 발판이 되어줄게 그것뿐이라 미안하구나. 할머니의 그 따뜻한 유언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슬픔에 잠겨 넋을 놓고 있을 때였다. 육개장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낯선 목소리들이 섞여 들려왔다. 새어머니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저 멀리 구석진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나를 위로한답시고 호들갑을 떨었을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슬픔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언니, 진짜 확실한 거지? 노인네 숨 끊어지자마자 서류는 다 정리해둔 건 맞아? 쉿! 목소리 낮춰. 민우, 저 바보 같은 녀석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다 손써놨으니까 걱정 마. 성수동 건물 명의만 확실히 돌려놓으면 그 다음은 일도 아니야. 치매 끼는 영감탱이야. 내가 대충 서류 들이밀고 도장 찍게 만들면 그만이니까. 새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나지막한 속삭임은 내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렸다. 평소에 민우야, 우리 아들 하며 다정하게 내 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는 새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거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치매 증상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이용해 할머니의 유산마저 가로채려 하다니.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조용했고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걸어가려던 그때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새어머니가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극도로 다급한 손길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는데 그 맨 앞장에는 할머니가 평생 분신처럼 아끼시던 오래된 인감도장이 아주 선명하고 붉게 찍혀 있었다. 새어머니는 입꼬리를 묘하게 올린 채 그 서류들을 안방 구석에 숨겨진 금고 속으로 급하게 밀어넣고 있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닫히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새어머니의 그 기묘한 속삭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생전에 성수동에 있는 작은 빌딩을 내게 물려주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평생을 땀 흘려 일구신 할머니의 전부이자 나에 대한 내리사랑의 증표였다. 방 문을 열자 할머니가 쓰시던 은은한 분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방 안은 이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서둘러 할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시던 오래된 자개함과 서랍장 깊은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하는 손끝이 잘게 떨렸다. 없어. 왜 아무것도 없지? 등기 권리증은 물론이고 할머니가 공증까지 받아두셨다던 유언장 서류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여기 있어야 할 서류들이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거칠어진 숨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채웠다.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나는 곧장 거실로 나와 마침 외출 준비를 하던 새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 혹시 할머니 방에 있던 서류들 못 보셨어요? 성수동 빌딩 등기부랑 유언장 서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내 질문에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특유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우야, 할머니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경황이 없구나. 서류야 어디 가겠니? 내가 나중에 같이 찾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나도 밖에서 처리해야 할 급한 볼일이 있어서 좀 바쁘네. 새어머니는 서둘러 핸드백을 챙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보다 요양원에 계신 내 아버지가 더 걱정이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다는데 네가 가서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뵙고 간호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니? 집안 서류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좀 다녀오려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말이었지만 묘하게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뉘앙스가 풍겼다. 거절할 틈도 없이 새어머니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나는 멍하니 서서 닫힌 현관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나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며 침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때는 누구보다 치밀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가 세월과 병마 앞에 이렇게 무너지시다니.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엉뚱한 소리만 중얼거리셨고 나는 쓰라린 마음을 삼키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터덜터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새어머니가 아직 안 들어오셨나 싶어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굳게 닫힌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와 내 귀에 꽂혔다. 분명 새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 외삼촌이었다. 나에게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두 사람이 집에서 비밀스러운 가족회의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Ghé tai sát cửa phòng, Minu bàng hoàng nghe thấy tiếng mẹ kế gằn giọng. Phải hoàn tất thủ tục trước khi thằng Minu kịp nhận ra điều gì, 문득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새어머니와 외삼촌이 밤늦게 거실에서 나누던 그 은밀한 대화, 그리고 할머니의 유산이었던 성수동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유언장이 통째로 사라진 상황.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노트북 화면의 파란 불빛에 의지해 우리 가족의 자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온전하셨을 때 관리하던 계좌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통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화면을 내려갈 때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역시나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주거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출금 전표나 이체 내역서의 메모에는 그저 생활비 혹은 병원비라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지만 요양원 비용이라기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다. 그 금액들이 빠져나간 시기는 새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착하게 살면, 그저 가족을 믿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던 사이에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막혀왔다. 더 확실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다. 복도 가득 풍기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다. 원장실을 지나 가장 구석진 방의 문을 열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격하고 당당하셨던 아버지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아버의 거친 손을 맞잡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저 내 얼굴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아버지, 혹시 새어머니가 계좌에서 돈 빼간 거 기억나세요? 성수동 건물 유언장은 어디 뒀는지 아세요? 내 간절한 질문에도 아버지는 그저 입술을 웅얼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셨다. 침이 살짝 고인 입가와 허공을 헤매는 시선,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요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편과 서랍 밑바닥까지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한참을 찾던 중 아버지가 평소에 잘 보지 않던 두꺼운 백과사전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권 위임계약서 복사본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새어머니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계약서 맨 아랫부분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평소의 정갈한 필체와 달리 마치 어린아이가 억지로 손을 붙잡혀 그린 것처럼 심하게 삐뚤빼뚤하고 엉망으로 뭉개진 글씨였다. 이상한 기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아버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을 대조해보기 위해 서둘러 스마트폰을 켰다. 그리고 날짜를 확인한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소름을 느꼈다.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이 위임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최고조로 정신을 못 차리던 바로 그 시기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낸 녀석이자 지금은 촉망받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된 준석이의 사무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과는 대조적으로 내 마음은 시커먼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집에서 겨우 찾아낸 아버지의 필적이 담긴 위임장 사본을 준석이에게 건넸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착각한 것이기를.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생긴 작은 행정적 착오일 뿐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준석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화면과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번갈아 검토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준석이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준석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낮았다. 할머님이 너한테 남기시려던 성수동 건물 말이야. 등기부 등본이랑 재산관리 위임장 서류들을 교차 검증해봤는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견됐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건물의 운영 수익권과 핵심 개발 판권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라니? 설마 새어머니? 내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준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아니, 정확히는 내 새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내 외삼촌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 명의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추적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년 전이네. 2년 전, 머릿속이 둔기로 맞은 것처럼 띵해졌다. 2년 전이면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끔씩 정신을 놓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새어머니가 나에게 유독 살갑게 굴며 우리 민우 공부하느라 힘들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앞날만 생각해.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라며 매일같이 따뜻한 찌개를 끓여주고 내 어깨를 토닥여주던 때였다. 그 모든 다정함이 십수년 동안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는 척했던 그 눈물겨운 헌신이 겨우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진심으로 품어줄 리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았던 걸까? 내가 순진하게 그 따뜻한 미소를 믿고 있는 동안 그녀는 뒤에서 친남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집안의 전 재산을 야금야금 파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휘갈긴 그 위임장 한 장을 무기 삼아 할머니가 평생을 일구어 나에게 물려주려 했던 마지막 보루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 배신감에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착하게 그저 가족을 믿으며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미련하게 느껴졌다. 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다. 모니터를 계속해서 스크롤 내리던 준석이의 마우스 움직임이 갑자기 딱 멈췄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준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녀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니터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최신 변경 이력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민우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냥 수익권을 빼돌린 수준이 아니야. 여기 현재 소유권 변동 최종 상태 이 라인 좀 봐봐. 손에 쥔 서류 뭉치가 바르르 떨렸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등 뒤를 사정없이 찌르는 비수 같았고 내 청춘과 바꾼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이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인 친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새어머니의 위선적인 미소와
아버지를 속여 넘긴 그 추악한 계약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새어머니가 보였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그녀는 그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 민우 왔니? 저녁은 먹었어?" 라며 가식적인 다정함을 연기했다.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징그럽게 느껴졌다. 나는 한 걸음에 거실 탁자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 있던 성수동 건물 관련 서류와 외삼촌 이름으로 넘어간 지분양도 계약서 사본을 거칠게 걷어차듯 내려놓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흐트러졌다. "이게 다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새어머니." 내 목소리는 분노로 잔뜩 갈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을 그녀였지만 탁자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이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 그토록 철저하게 지켜왔던 상냥한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져 내렸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등등한 냉소를 지었다. "결국 알아냈구나, 민우야." "뭐? 조만간 알게 될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친자식처럼 아끼는 척했던 그 행동들이 모두 완벽하게 기획된 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러시는 틈을 타서 외삼촌이랑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시려던 건물이에요. 우리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쳐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사기? 말 조심해라, 민우야. 내가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네 아버지를 수발하고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너를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치매에 걸려서 벽에 똥칠할 날만 남은 내 아버지, 뒤치다꺼리까지 군말 없이 한 대 가가 고작 이거야? 내가 그 정도 희생을 했으면 성수동 그 낡은 건물 하나쯤은 내 몫으로 챙기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니니? 억울하면 너도 그렇게 살던가." 그녀의 뻔뻔한 궤변에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었다. "법대로 할 겁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할머니 유산이랑 아버지 재산 다 찾아올 거예요. 당신들이 한 짓 법정에서 다 밝혀낼 거라고요." 내 마지막 외침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걸어가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내 가슴팍에 툭 던지듯 탁자 위로 내팽개쳤다. 서류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법대로? 그래, 얼마든지 해봐. 내 아버지가 직접 수필로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위임장 원본이다. 네가 아무리 날뛰고 소송을 걸어봤자 다 소용없어. 법적으로는 이미 이 성수동 건물이 너랑 손톱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재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어쩌겠니? 다 끝난 일인데." 새어머니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 그녀는 비웃음이 가득 섞인 얼굴로 내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툭 던졌다. 성수동 건물에 대한 완벽한 법적 소유권 이전 문서들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성수동 건물이 왜 새엄마랑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소리쳤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들이켜며 말을 이어갔다. "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신 거란다. 모든 권리를 나와 내 남동생에게 넘긴다는 완벽한 자발적 증여 계약서지.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뒀으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억울하니? 억울하면 너도 진작에 네 아버지한테 살갑게 굴었어야지."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비뚤비뚤한 필체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난 10수년 동안 나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 전부 이 건물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은 온몸의 피를 얼려버릴 정도로 잔인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의 유산도, 아버지의 흔적도, 그리고 내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울타리도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고 내 눈물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요양원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를 붙잡고 나는 꺼느껴 울었다. 아버지, 다 빼앗겼대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멍하니 계실 뿐이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완벽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짓눌린 채 나는 요양원을 나와 빗속을 터덜터덜 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받아야 할지 고민할 겨울도 없이 기계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민우 씨 되십니까? 낯설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저는 김진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버님인 김만수 회장님의 개인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좀 만나셔야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민우 씨에게 꼭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라니?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는데 개인 변호사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거절할 수 없는 기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가 말한 한적한 카페의 지하룸으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품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장과 구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향해 슬며시 밀어당겼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김 변호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칙 하는 거친 노이즈와 함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치매 증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3년 전에 아주 또렷하고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 녹음본을 민우가 듣고 있다면 결국 그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고 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모양이구나. 진태야, 잘 듣게. 나는 내 아내라는 여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진작부터 전부 알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손을 좀 써뒀지. 이건 그 여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직접 팔아온 전용 덫이다. 변호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반전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새어머니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한 아버지의 철저한 연극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가 성수동 건물을 빼돌릴 것을 예견하고 겉가죽만 화려한 그 건물에 수억 원의 빚이 얽힌 유령 법인을 심어두셨던 것이다. 결국 새어머니와 외삼촌이 가졌다고 믿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와 법적 책임뿐이었다. 민우야, 이제 내가 가서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라. 변호사가 전해준 아버지의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석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아버지가 건네준 결정적인 증거, 즉 유령 법인의 실체와 새어머니가 떠안게 된 막대한 채무 내역이 담긴 서류를 손에 쥐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그 위선적인 미소를 부숴버릴 차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거실에는 새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모, 외삼촌, 사촌들까지 외가 친척들이란 인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그 모습은 가히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어머, 민우 너 왔니?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내 청춘 다 바쳐서 내 아버지 병수발 들고 너를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와 내 아버지를 길바닥에 내쫓고 그 조그만 건물까지 다 빼앗아 가겠다고?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외삼촌이 내 덜미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네 새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을 탐내서 눈이 멀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부모를 등쳐먹으려고 들어.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고 유령법인까지. 내가 서류를 꺼내려 하자 이모가 내 손을 쳐내며 서류 봉투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짝하는 파공음과 함께 내 마지막 자존심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위의 친척들은 나를 마치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사촌 형제들은 나를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야, 민우야. 인간답게 살자, 어? 그렇게 돈이 탐나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고모 앞에 나타나지도 마. 놔요. 이건 놓으라고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 비명은 그들의 고함과 새어머니의 악어의 눈물 속에 묻혀버렸다. 철컥 하고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팽개쳐졌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뜨거웠다. 억울함과 수치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나는 졸지에 천하의 불효자이자 탐욕스러운 악마가 되어 쫓겨났다. 터덜터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화면을 켜자 변호사가 보내준 새어머니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금융범죄 증거 파일들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처참하게 쫓겨났지만 나에게는 판을 완전히 뒤집을 독침이 남아있었다. 며칠 뒤면 온 친척들이 다시 모이는 공식적인 유언장 공표일이자 최종 재산 분할 기일이 다가온다. 그들은 그날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 믿고 축배를 들겠지. 젖먹던 힘을 다해 스마트폰을 꽉 쥐며 나는 붉어진 눈으로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모든 모욕을 견뎌내고 그 공식적인 유언장 공표 자리에서 이 치명적인 폭탄을 단숨에 터뜨려버릴까? 아니면 지금 당장 법대로 끝장내야 할까? 로펌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새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승리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가식적인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민우야, 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성수동 건물은 이미 합법적으로 내 동생과 내 명의로 이전이 끝났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뜻이지. 돌아가신 내 할머니도 지금 정신도 못 차리는 내 아버지도 결국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야. 알아들어? 새어머니의 외삼촌과 친척들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향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마치 나를 천하의 불효자이자 돈에 눈이 먼 괴물로 몰아세우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2시 정각. 그때 회의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새어머니의 변호사가 아닌 백발이 성성하지만 매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새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당신 누구야? 여긴 우리 가족과 법적 대리인만 들어오는 자리야. 당장 나가! 새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신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고급스러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우군의 아버지이신 강명애 회장님의 개인자산 관리이자 전담 변호사인 김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 회장님의 친필 사인과 지인이 날인된 3년 전에 작성된 최종 유언공증 서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뭐? 유언공증? 말도 안 돼. 그 양반 치매 걸린 지가 언젠데 그런 걸 써? 다 가짜야. 새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여유롭게 서류 봉투를 뜯어 내밀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귀하께서 벌이실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기록을 포함해 아드님을 지키기 위해 치매 환자 연기를 하신 것뿐입니다. 귀하가 악착같이 빼돌렸다고 생각한 성수동 건물의 실제 소유권과 할머니께서 남기신 수백억 대의 숨겨진 담보자산은 이미 3년 전 전액 민우군의 이름으로 된 독립신탁기금으로 안전하게 묶여 있습니다. 귀하가 가져간 것은 오직 껍데기뿐인 명의일 뿐입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새어머니의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하가 성수동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인수하고 사인했던 그 유령회사의 실체 말입니다. 그 법인은 현재 400억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연쇄도산 직전의 껍데기 회사입니다.
귀하께서 아버님 명의를 도용해 서명하셨다고 믿었던 그 모든 연대보증 서류는 사실 귀하 본인의 인감과 친필 사인이 명확히 박혀있는 법적 귀속 문서입니다. 즉, 성수동 건물의 모든 수익은 민우군에게 가고 귀하에게 남은 것은 오직 400억의 빚과 형사처벌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당신들 둘이 짰지. 이거 사기야. 새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헤집기 시작했다.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언제나 당당하고 완벽했던 그 여자의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나를 비웃던 외삼촌과 친척들은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회의실 문 쪽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새어머니의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새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귀에 댔다. 주스피커 너머로 다급한 은행 지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강 사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검찰의 금융조사부 요청으로 사장님 명의의 모든 개인 계좌와 부동산 자산, 그리고 회사 자산에 대한 전면 압류 및 거래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오셔야... 뚝! 전화가 끊겼다. 새어머니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졌다. 그와 동시에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은 것처럼 창백해진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400억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빚의 무게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 틀림없었다. 민우야, 민우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평생 내 위에서 군림하며 나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가려 했던 그 오만한 여자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내 발목을 꽉 쥐고 애원하는 새어머니를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지옥의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법률사무소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새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치매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처럼 앉아만 있었으면서. 새어머니는 서류를 쥐어뜯을 듯이 움켜쥐며 발악을 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문서 앞에서 그녀의 손짓은 그저 절망에 찬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어 들어오셨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매섭고 차가운 예전에 엄격했던 기업가의 눈빛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리셨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내 어머니의 유산과 내 아들의 미래를 너 같은 년에게 순순히 넘겨줄 것 같았더냐? 내가 민우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덫을 놓은 거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탐욕을 진작에 간파하고 자신을 철저히 망가뜨린 척 연기하며 그녀가 유령회사의 막대한 빚을 스스로 떠안도록 설계하셨던 것이다. 성수동 건물과 할머니의 진짜 유산은 이미 완벽하게 4명의 신탁자산으로 묶여 보호받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래도 너 키우느라 고생한 지난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이대로 가면 나랑 네 삼촌은 감옥에 가고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손재주가 좋아 내가 어릴 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다정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10수년간 진짜 어머니라고 믿고 의지했던 기억들,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슴 한구석이 짓눌린 듯 아프고 깊은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과 위선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도록 차가운 냉정이 내 몸을 지배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감상에 젖어 용서하기엔 그녀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죄와 배신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다.
아버지는 나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며 어깨를 두어 번 다독여 주셨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는 성수동 건물의 옥상 정원에 홀로 섰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내 몫의 정의와 재산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지옥 같던 배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제한 번호가 떠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도록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민우야, 내가 다 이긴 것 같지? 아직 내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뚝 끊겨버린 전화기 너머로 삐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단단해졌다고 믿었던 내 세상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